안녕하십니까. 디바인 성형외과 송선호 원장입니다. 오늘은 제가 어떤 원칙을 가지고 상담을 하는지, 또 상담하다 보면 어떤 수술을 잘 권하지 않게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네, 일단 수술은 가급적 간단하고 붓기도 적고 회복도 빠르고 비용도 적고 상처가 적게 남는 쪽으로 진단을 해야 합니다. 물론 경우에 따라서 흉터나 보다 긴 회복 기간이 필요한 수술도 물론 진단할 수 있지만, 예를 들면 절개법과 비절개법 후에 쌍꺼풀 모양이 비슷할 거라고 예상이 된다면 당연히 비절개 방법으로 수술을 하는 게 좋고, 저는 그렇게 상담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가급적이면 꼭 필요한 수술만, 당연한 얘기지만 필요한 수술만 권해야 되고 해야 됩니다. 환자분들께서 이 수술, 이 수술, 이 수술, 여러 가지 수술을 생각하고 오신 경우도 있지만, 제가 생각했을 때 크게 변화가 없는 수술이라든지 꼭 필요하지 않은 걸로 예상이 되는 수술은 저는 권하지 않습니다. 다시 정리해드리면, 저는 가급적이면 회복이 빠르고 꼭 필요하고 전후 변화가 충분히 좋게 예상되는 경우의 수술을 가급적 권하는 것을 제 상담 원칙으로 삼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또 상담을 하다 보면 잘 권하지 않게 되는 수술들이 몇 가지 있습니다. 일단 첫 번째는 윗트임인데, 많은 분들이 이제 저랑 상담하시면서 이렇게 앞쪽 라인이 좀 넓어지는 윗트임을 하고 싶어요. 앞트임이랑 윗트임을 같이 해서 훨씬 시원하게 라인이 잘 보였으면 좋겠어요 라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일단 앞트임과 윗트임은 같은 수술입니다. 저는 두 가지 수술을 따로 분리해서 설명드리지는 않고, 앞쪽 트임을 한다고 해서 당연히 라인이 넓어질 수는 없습니다. 저한테 이렇게 보여주시는 동작에 힌트가 있는데, 이렇게 손으로 라인을 들면서 넓어지고 싶다고 말씀하시는 경우가 많은데요, 쌍꺼풀 라인을 들어주는 이마호상 수술의 효과겠죠. 아니면 쌍꺼풀 라인을 높여서 다시 수술하는 쌍꺼풀 재수술의 효과일 거고요. 그래서 앞트임이나 윗트임만으로 라인이 넓어질 수는 없다. 그 목적으로 수술을 생각하셨다면 당연히 불필요한 수술이다 라고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두 번째 수술은 눈매 교정 수술입니다. 왜 눈매 교정 수술이지?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을 수 있는데요. 자, 물론 눈매 교정 수술 저도 많이 하고 실제로 굉장히 흔히 하는 수술이죠. 제가 여기서 말하는 눈매 교정 수술을 잘 권하지 않는다는 뜻은, 정말로 눈매 교정 수술이 필요한 경우가 생각보다 많지는 않다는 겁니다. 이 피부가 처져서 쌍꺼풀이 없어서 시야를 가리고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겉에서 볼 때는 눈뜨는 힘이 약해 보이고 실제로 눈 뜰 때 이마를 많이 쓰는 경우도 많습니다. 자, 상담을 해보면 알 수가 있는데, 이런 경우에는 쌍꺼풀만 만들어도, 즉 눈매 교정 수술 하지 않아도 실제로 눈을 잘 뜨게 되고 또렷해 보이고 눈 뜰 때 이마를 덜 쓰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 안검하수가 아닌데 안검하수처럼 보인다고 해서 가성 안검하수라고 하는데, 가성 안검하수인지 진짜 안검하수가 있는 건지를 상담할 때 잘 파악해야 눈매 교정 수술이 꼭 필요한 눈인지 아닌지를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제가 상담을 해보면 눈매 교정 수술을 할 만큼 정말로 안검하수가 있고 눈매 교정 수술을 하는 게 더 예쁜 눈이 생각보다 아주 많지는 않다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는 눈매 교정 수술을 많이 권하지는 않는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눈매 교정 수술하면 눈을 잘 뜨게 되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눈을 크게 뜨게 됩니다. 그러면 그 가운데 부분, 주로 눈매 교정 수술을 하는 쌍꺼풀 라인의 가운데 부분이 조금 더 얇아지게 됩니다. 눈매 교정 수술을 하지 않았을 때와 비교해 보면요. 그래서 쌍꺼풀 라인의 크기가 중요한 경우에도 눈매 교정 수술을 일부러 권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코 수술을 할 때 저는 이 옆쪽에 절골술을 많이 권하지는 않습니다. 자, 코 절골 수술이라는 거는 코의 윗부분은 두 개의 뼈가 붙어 있고요, 아래쪽에 4개의 연골이 2개씩 붙어 있는데, 이 바깥쪽 뼈를 부러뜨려서 안으로 넣어주는 수술을 절골 수술이라고 합니다. 자, 물론 절골 수술이 필요한 경우도 있죠. 실제로
뼈가 튀어나와 있거나 예전에 코뼈가 부러져서 삐뚤어 붙어 있을 경우에 비대칭을 맞추기 위해서도 절골 수술이 필요한 경우가 물론 있습니다. 하지만 단지 코가 더 얄쌍해 보이고 작아 보이기 위해서 무분별하게 절골 수술을 하는 것은 저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일단 절골 수술이라는 것은 절골, 뼈를 부러뜨린다는 뜻이잖아요. 코뼈를 부러뜨려서 안으로 넣게 됩니다. 그러면 코 안에 있는 비강이 좁아지게 되겠죠. 절골 수술만으로도 약간 숨 쉴 때 불편감을 느끼는 분들도 있을 수 있고요. 자, 코의 폭이 조금 좁아지지만 광대 사이의 폭은 그대로이기 때문에 미용적으로 봤을 때 무조건 절골 수술을 해서 코 윗부분의 폭을 줄이는 게 무조건 얼굴이 작아 보이고 예뻐지는 쪽으로 간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절골 수술 같은 경우에는 정말로 꼭 필요한 경우에 제한적으로 권하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제가 잘 권하지 않는 수술은 이마거상 수술입니다. 예, 물론 이마거상 수술 저도 많이 하고 굉장히 여러 가지가 좋아지는 수술인데 모든 수술과 마찬가지로 이 수술은 어떤 경우에 어떤 점들이 좋아지고 어떤 점들이 조금 아쉬워질 수 있다라는 원칙을 정확히 가지고 권해야 되는데 이마거상 수술이라는 건 쉽게 생각하면 눈썹을 올리는 수술입니다. 자, 눈썹을 왜 올릴까요? 더 예뻐지려고 당연히 올리는 건데 너무 피부가 처져서 쌍꺼풀이 잘 보이지 않거나 눈썹과 쌍꺼풀 사이의 거리가 너무 좁아서 불룩해 보일 때, 라인이 잘 보이지 않을 때, 이마가 너무 좁을 때, 뭐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게 다 있다면 다 좋아지는 수술이겠죠. 자, 반대로 얘기하면 이마가 너무 넓은 경우에 이마거상 수술하면 눈썹도 올라가지만 이마의 시작점 또한 올라가기 때문에 이마가 조금 더 넓어 보일 수 있겠죠. 얼굴도 더 길어 보일 수 있겠죠. 얼굴이 너무 긴 분, 가로폭이 너무 좁은 분도 하는 것이 더 예쁠지 그렇지 않을지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고요. 또 눈 위에 꺼짐이 있는 분은 이마거상 수술을 하게 되면 눈이 꺼짐이 더 심해지게 됩니다. 물론 그런 경우에도 저는 권하지 않습니다. 자, 이마거상 수술은 일석이조, 일석삼조, 일석사조의 수술이지만 말씀드린 것처럼 수술 후에 얼굴의 구조와 모양에 따라서 분명히 더 아쉬워지는 부분도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점은 좋아지고 이런 점은 이렇게 좀 아쉬우실 수 있다. 정확하게 진단하고 권하는 것이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지금까지 제가 상담할 때 갖고 있는 저만의 상담 원칙, 그리고 제가 상담할 때 잘 권하지 않는 이라고 얘기하는 것보다는 좀 더 신중하게 권하게 되는 수술들에 대해서 설명드렸습니다. 네, 더 궁금하신 점이 있으면 유튜브에 댓글을 남겨주시거나 제 블로그에 댓글을 남겨주시면 제가 직접 확인하고 답장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상담 예약후 내원해 주시면 보다 자세한 내용을 직접 말씀드릴 수 있어서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 송선호 원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